여러분들 이제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12월 20일입니다. 자, 20일 목요일인데요. 자, 이렇게 연말이 다가오게 되게 되면 송년회, 여러분들도 직장생활 하시다 보니까 이런 회식 자리 많아지시지 않겠습니까? 뭐 좋은 친한 친구들끼리의 그런 송별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참석을 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하는 송별회 같은 게 그렇게 크게 와닿게 참가를 하고 싶다, 그런 와닿는 그런 부분들은 좀 덜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렇게 회식 문화들 중에 좀 고쳐야 될 문화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문화를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잔 돌리는 문화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초창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거부감이 들었었는데,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익숙해진 9년 차다 보니까, 회사 9년 차다 보니까 좀 익숙한 그런 문화적인 부분이 있는데 좀 없어져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이런 회식 자리, 이런 회식 자리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많은 얘기들 중에 굉장히 이때까지 몰랐던 면들을 그 회식 자리를 통해서 그 대화 속에서 알아가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요. 이런 알고 싶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얘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니까 들어야 되는 입장으로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제 이때까지 몰랐던 그런 면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분이 있으셨습니다. 자, 어제 자리 같은 경우는 우리 파트, 우리 부장님, 그리고 다른 업체 3분이랑 총 9명이서 회식을 했었어요. 회식을 하는데 이 업체 같은 경우 같이 검사를 하다 보니까 일주일에도 자주 같이 검사를 나가죠. 그런데도 일단 개인적인 그런 얘기들은 거의 보지를 못했던 그 분들이셨어요. 처음 이렇게 회식 자리를 같이 가졌었는데 이때까지 몰랐던 면들을 굉장히 많이 알았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회사 사람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다 재테크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재테크를 하시는 그 분들 같은 경우는 만나기 쉽지가 않은데, 어제 같은 경우는 만났어요. 자, 그분이 인트로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과장님, 저한테 그래도 과장님이 그 부동산 좀 투자를 하신다는 걸 알고 있는데 고민 상담 좀 들어주시면 안 되냐고. 고민 상담을 요청하시더라고요. 저는 매번 이런 고민 상담, 백문백답 시간으로 해서 많은 분들의 상담을 받고 있잖아요. 방송을 하고 있는데 방송을 보셨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 회사 사람들 중에 제 방송한다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 몇 명 없다라는 생각이 들긴 한데, 아무튼 그 요청을 하셨더라고요. 바로 이렇게 요청을 하셔가지고 바로 답변 들었던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초지종은 이랬어요. 부동산 관련 백문백답 시간이었는데요. 이제는 그 질문자 부모님께서 해운대 구역, 해운대 역사가 있어요. 굉장히 단층자리 오래된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 주변 같은 경우는 이제 뒤쪽 부분에 이제 주택가가 형성이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들 해운대에 가보셨으면 바로 아실 테지만 그 해운대 그러니까 바닷가를 근처로 그 길가 같은 경우는 즐비하게 호텔과 이런 번화가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생뚱맞게 역 같은 경우는 해운대 역 같은 경우는 좀 어감이 좀 이상한데, 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됐죠. 단층짜리입니다. 그런 역의 주변에 있는 질문자분께서 해운대역 주변에 그 2층짜리 단독 그 집을 가지고 있었어요. 부모님이 이 지역이 재개발 구역으로 설정이 됐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 질문을 해주셨던 거예요. 근데 그 집 같은 경우 대지가 넓어가지고 분양권이 2개가 나온다 라는 측면, 평당 1,500만 원짜리 이제는 그 단독주택이었는데, 이 재개발 대지가 한 100평 정도가 되다 보니까 분양권이 2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분양권을 이 재개발 단계에서 중간에 팔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재개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 방송을 여러 번 한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 사례로, 주변 사례 3억을 투자를 해서 13억 벌었다는 실사례도 알고 있으며, 재개발 관련된 그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알고 있었어요. 공부를 또 해놓은 상태다 보니까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팔지 마시라. 혹시나 이게 돈이 급하시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재개발 같은 경우는 확실한 그 수익률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급한 그런 자금 흐름적인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 그 상황이라면 파셔도 되겠지만, 뭐 자금적인 여유가 있다라면 파시지 말고 홀딩 하셔가지고 끝까지 가져가셔라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3억 투자를 했던 그분의 사례까지 전달을 같이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니까 굉장히 고마워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도 이 재개발 같은 경우는 돈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홀딩을 하고 있으려는 생각만 있었지 확신이 없었다라는 얘기들, 제 얘기를 들으니까 확신이 생겼다 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재개발 같은 경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절차가 많지 않겠습니까? 자, 기본 계획 수립부터 해서 조합 추진, 조합 설립, 뭐 사업 인가, 착공, 그리고 완료, 사업의 완료, 굉장히 수많은 그런 단계들이 있는데 각각에 해당되는 단계들마다 1년에서 2년, 심지어는 3년 정도가 걸려요. 그러다 보니 최소 그 기간만 10년이지 않겠습니까? 10년 동안 홀딩돼 있어야 돼요. 많은 자금, 한 3, 4억 같은 경우를 묶여 있는 상태로 10년 가까이를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 투자를 해야 되는 그 금액적인 부분이 만약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체다가 그 3, 4억이라고 하게 되면 이때 그 다음부터는 투자를 하지 못한다는 측면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그 자금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투자를 계속적으로 할 수 있다라면, 그러니까 부자들이 하는 그런 투자다라는 그 말씀까지 전달해 드렸어요. 자, 투자에도 종류가 있죠. 자, 초반, 중반, 후반에 해야 되는 투자가 있어요. 자, 초반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 투자라든가 거주용 그런 투자고, 자, 중급에 해당되는 상가를 투자를 한다라는 그 측면, 고급 같은 경우 이제는 큰 매매가 차익을 나타낼 수 있는 땅 투자라든가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빌딩 투자, 이런 부분이 이제 부자들이 하는 그런 투자 방법이다 라는 그 얘기 들으니까 확실하게 이해를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얘기까지, 이런 매기 부분에 대해서 전달 드렸을 때까지만 해도 일반적인 그런 재테크에 관심은 있지만 그래 공부를 하지 않으셨던 그런 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셨어요. 알고 봤더니 금융 투자로 굉장히 성과를 내고 있으셨던 분이셨습니다. 어떻게 금융 투자를 하셨, 주식이라든가 펀드를 투자를 하셨는데 15년 동안 투자를 해오시면서 단 한 번도 손해를 보지 않으셨다. 평균적으로 한 해에 30% 정도 수익을 내셨던 분이셨습니다. 흔치 않지 않겠습니까? 30% 수익 부분을 평균적으로 계속 내고 있었어요. 사실 이런 수익률 쉽게 내기가 쉽지가 않죠. 거의 대부분 단타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 같은 또 장기로 한 4, 5년 같은 경우는 묵혀두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지수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가 그렇게 좋지가 않다 보니까 지수, ETF를 투자를 하셨습니다. 성장 지수 펀드로 해서 지수를 따라가는 그 펀드에 투자를 해 놓은 상태셨죠. 굉장히 이런 금융 투자의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범상치가 않았다라고 느껴졌던 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투자를 해야 되는 그 필요성 부분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자, 우리가 이제 생산 가능할 수 있는, 그 근로할 수 있는 기대의 그 나이가 있다. 근데 그 나이는 보통 한 65세 정도, 이제 진짜 실질적인 생산을 할 수 있는 그 나이 같은 경우는 65세이지만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기대 수명 같은 경우는 65세가 아니다. 한 85세에서 88세 막 그 이상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그 수명이 있다. 그런 것만큼 이제 생산을 할 수 있는 65세와 그리고 그 기대를 하는 그 수명의 그 차이, 20년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차이 공백을 메꾸는 게 필요하다. 근데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이라든가 이 개인연금 들기는 한데 그 공백을 충분하게 채우기에는 쉽지가 않다. 이 소득 대체율이 그만큼 낮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오래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소득 대체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투자는 이제 필수적인 걸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를 일단은 깔고 시작하시더라고요. 얘기 들었는데 와, 뭐지? 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때까지 그냥 일반적인 그런 재테크에 관심만 있으신 분인 줄 알았는데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으셨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앞서도 말씀드린 15년간 30%씩 계속 이렇게 투자 수익을 내고 있어요. 내공이 굉장하다라는 그 성공 비결을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두 가지로 꼽을 수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꾸준하게 한다는 겁니다. 꾸준하게.
사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투자는 한 번에 부자가 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계속적으로 투자가 이어졌을 때 그게 한 수십 년간 이어진다는 건 더욱더 공고한 부자가 되고, 한 몇 년, 한 1, 2년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5, 6년, 한 10년 가까이 투자를 계속적으로 이어졌을 때의 부자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꾸준한 투자를 하려고 하게 되면 관심도 있어야겠지만 어느 정도 실행력이 바탕이 돼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꾸준하시더라고요. 그분 같은 경우 굉장히 꾸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꾸준하냐면 본인 같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침에 출근했을 때 하는 게 있다. 딱 2분 투자를 해서 시간 역시도 투자의 개념으로, 저도 마찬가지로 투자의 개념을 도입을 하고 있는데 그분도 마찬가지로 시간을 투자의 개념으로 보시더라고요. 2분을 투자를 한다. 2분을 신문 2개의 헤드라인을 적는다. 2분 동안 딱 2분밖에 필요하지가 않다. 그 신문은 이제 매일경제와 한국경제만 그렇게 헤드라인으로 엑셀 파일로 작성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경매보다 싸게 사는 1분 투자법이라고 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자, 오전에 1분, 오후에 1분 어떻게 투자를 하냐. 이제는 이제 네이버 부동산의 그 물량 부분, 자기 살려고 하는 그 아파트가 단지가 있다라고 하게 1분 투자를 해서 이제 나와 있는 그 물건들의 추이를 분석한다라고 하게 되면 금매 나왔을 때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있다. 오전, 오후 딱 2분 투자를 해야 된다. 라는 그 측면이 있겠죠. 근데 그 금매 같은 경우 하루 이틀 그 검색한다고 해서 나오지가 않지 않겠습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검색을 꾸준하게 한 달에서 한 2달 정도 그렇게 꾸준한 그런 투자 검색적인 부분이 이어졌을 때 금매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검색을 했던 그 순간에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꾸준해야 된다라는 그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그분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꾸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5년 동안 계속 반복해 오신 거예요. 헤드라인을 분석한다, 적는다 라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헤드라인을 어떻게 확인하냐면, 여러분 네이버 메인에 가게 되면 뉴스가 밑에 항목이 있습니다. 자, 보게 되면 신문 갑판대라고 있어요. 자, 클릭하게 되면 메인 뉴스 볼 수가 있어요. 다 전 해당되는 그 신문사의 메인 뉴스 첫 페이지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확인하라 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고요. 자, 두 번째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 같은 유보율, 이익잉여금과 자본금에 해당되는 그 부분, 유보율을 3배로 300%를 본다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유보율을 본다라는 건 뭐냐면, 일단은 순자산이 많은 그런 업체 위주로 이렇게 투자를 한다. 혹시나 그 업체가 망한다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를 할 수가 있는, 그 망하지 않는 그런 업체들을 찾아간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벤저민 그레이엄도 마찬가지로 그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그 하나의 항목이에요. 자, 유동부채와 유동자산의 퍼센테이지가, 유동자산이 3이고 유동부채가 1, 그러니까 유동자산이 3배가 많은 그런 곳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 같은 개념이었습니다. 안정성을 확보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유동자산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년 동안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묶여있는 자산은 1년 만에 현금화를 할 수가 없죠. 그만큼 빠르게 자금을 확보를 할 수 있는 그 자산이 유동자산입니다. 유동부채 같은 경우는 1년 만에 갚아야 되는 부채예요. 그 부채가 빨리 갚아야 된다. 못 갚게 되게 되면 파산을 해야 되죠. 이 못 갚는 수 있는 그 부채 같은 게 유동부채예요. 빠르게 도래를 하는, 빨리 갚아야 되는 그 자산이죠. 근데 이 자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빠르게, 그러니까 자산화 시킬 수 있는 그 자금적인 부분이 많이 확보가 된다면 훨씬 안정화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유동자산이 유동부채보다 한 3배 정도는 높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유동부채가 10이라고 하게 되면 유동자산 같은 30 정도는 돼야지 안정성을 확보한다 라는 측면들에서 여러 번 강조죠. 일단은 유보율이 300%가 돼야 된다 라는 측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투자를 한다라는, 그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니까 이 장기 투자가 된다는, 그 굉장히 자기가 가장 오래 투자를 했던 그 주식은 7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1년 동안에 투자를 한다고 수많은 그 포트폴리오를 변경하는데,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 이웃집 100만 년, 미국 그 부자들을 분석했던 그 자료를 통해서를 본다고 하더라도
2분의 1이, 약 2분의 1이 4년 이상 투자를 한다. 미국 부자 같은 경우는 주식을 한번 투자를 했을 때 4년 이상 가져가는 비율이 2분의 1이었어요. 50% 정도가 그런 투자를 하고 있었다는, 그만큼 장기 투자를 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딱 그분과 맞아떨어진다라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 그분 같은 경우는 성공적으로 투자를 하는 두 가지 이유로 분석을 했는데, 또 추가적으로 공유를 드리면 좋은 자료인 것 같다. 저도 이번에 얘기 듣고 너무 신박한 그런 정보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를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알려서 제가 몰랐던 그 정보들, 특히나 제가 괜찮다라고 하는 그 정보들이 공유가 된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정책 브리핑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정책 브리핑. 자, 참 쳐보세요. 네이버에 정책 브리핑 친다라고 하게 되면 떠요. 이 사이트는 뭐냐면 국가에서 그 정책 방향성 부분에 있어서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뉴스를 거의 어떤 그 매체를 통해서 접하나요? 네이버 뉴스라든가 다음 뉴스를 통해서 보는 게 사실이죠. 근데 굉장히 잡다한 그런 뉴스들이 많죠. 그런데 이 정책 부분에서 확실하게 딱 정책만 관련된, 그 주요한 정책들만 관련된 사이트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어요. 정부에서 관리하는 사이트입니다. 정부에서 관리하는 사이트인데 들어가 보세요. 깔끔해요. 일단 정책적인 흐름적인 부분에서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저도 이 사이트를 들어가 보고 난 다음에 아침에 출근했을 때에 이제는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 중 하나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정책 브리핑 이 사이트 지금 즐겨찾기 추가를 해 놓은 상태인데, 아침에 출근했을 때 한 1분 정도만 쫙 훑으면 될 것 같아요. 기사를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그 제목만 싹 한번 훑어보는 그런 시간으로 한 1분 정도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 이 정책 흐름 방향 부분을 확실하게 잡을 수가 있다. 잡다한 정보가 없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큰 매력적인 사이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닭고기주를 12월 달에는 좀 주목하시라 라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확신을 하셨어요. 한 5년 정도 추이를 분석을 했는데 다 맞아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AI 아시죠? 조류독감입니다. 조류독감. 자, 우리는 이 조류독감이 이슈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는 이 조류독감이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많이 해요. 굉장히 이슈화가 많이 됐죠, 이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닭고기주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AI가 큰 이슈화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금씩은 매년마다 조류 독감이에요, 독감. 독감 걸리는 그 조류들은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슈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그만하게라도. 그러다 보니까 닭고기주 같은 햄이라든가 이 육류 가공, 그런 닭고기 가공 그 업체들 주식 같은 게 떨어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때 사놓 12월 달에 사놓던 닭고기주 이 닭고기주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산다라고 했을 때 내년에 최소 20% 정도를 먹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 데이터를 쌓아놔라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 추이 부분, 그러니까 제가 금매 확인법에 대한 그 표를 만드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거 자료를 통해서 데이터가 한 2년 정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제 거래됐던 각각의 층에 해당되는 그 층에 해당되는 가격적인 추이를 분석을 해 놓는다라고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데이터화 할 수가 있고, 현재 나오는 물건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가격이 형성돼 있다라는 측면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도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린 2분 정도 그 데이터, 그러니까 그 메인 뉴스 헤드라인 뉴스 같은 경우는 작성을 해 놓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분은 그 메인 뉴스의 헤드라인 작성되어 있는 부분 옆에 코스피의 지수를 기록을 해 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헤드라인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한다는. 근데 이 분석 자료가 하루만이 아니라 한 1년, 10년 가까이가 쭉 쌓인다라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 매칭적인 부분을 그려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가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앞으로 미래적인 그 투자할 수 있는 방향성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들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소설을 쓰라 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소설을 써라.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가정을 해본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뉴스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에 대한 그런 추이적인 부분에 있어서 분석을 해보라 라는 얘기를, 소설 한번 써보라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소설적인 부분이 설령 안 맞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현상 부분에 있어 비교를 할 수가 있잖아요. 자신이 썼던 소설과 어떤 부분이 맞고 안 맞다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측면, 그분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다 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웠어요. 사실 금융투자로 이렇게 성공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사실인데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그런 투자를 성공을 하고 있다는 측면들이 굉장히 놀라웠고, 이 놀라웠다는 그 기본적인 내적인 그런 투자적인 노력 같은 경우가 이런 노력들을 알다 보니까 당연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꾸준하게 사실 하는 게 쉽지가 않죠. 꾸준하게 이분 타이틀을 기록한다거나 이 데이터화를 시켜가지고 소설을 써서 실제로 분석하는 그런 과정들을 매번 거쳤어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분석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측면이 있었고, 계속적으로 성공하는 원동력이 이런 기저의 그 작용들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이 자료, 앞서 말씀드린 정책 브리핑 사이트라든가 2분 정도 타이틀을 기록한다는 이런 부분들을 벤치마킹 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자, 이것으로 회식 중에 투자 숨은 고수를 만나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죽을 쓰고 있을 때 당신은 또 죽 쓰고 있냐, 인생이. 죽을 쓴다고 판단하면 지금이 절호의 찬스다. 지금 재정비를 하고 지금 제자리에서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지 않으면 그 인생은 정말 힘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수록 더 노력하고 인내하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죽는 힘을 다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